네, 시사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좀 어렵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는 판결을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익이 있다? 난 지금 여기서 혼인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이게 뭔 말이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확인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에는 확인해소가 있고 형성해소가 있고 이행해소가 있고 이행해소라는 건 뭐 그 변제해라, 뭐 부동산을 양도하라 이런 게 이행해소고, 이행. 예. 형성해소는 이제 뭐 혼인하라 아니면 이혼하라 이렇게 하면 권리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관계를 하는 게 형성해소고, 확인해소는 네. 이게 무효 같은 경우는 법원이 무효라고 판결을 하지 않아도 원래 무효잖아요. 네. 법률관계의 무효인데 네네.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이익이 없는데 계속 법원에 이걸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하면 재판에 필요 없는 재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확인에 이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빌린 돈이 있으면 뭐 언제까지 나한테 변제하라라는 이행해소를 제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네. 채무 부존재 확인해소. 내가 돈 빌린 게 없다는 걸 확인해 달라. 근데 이제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당연히 채무 관계가 없는데 자 채무 관계 없는 걸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이걸 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 관계가 있었고 이 채무 관계가 사라진 거, 그리고 채권자가 소송은 하지는 않지만은 소송 그 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채무자한테 닥달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확인해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때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네. 보통 저희가 결혼을 하면 뭐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결혼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해서 이혼을 하거나 뭐 법원에 이혼을 청구해서 이혼을 통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말고도 혼인의 취소, 혼인의 무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을 장래적으로 해소하는 거고, 혼인의 무효는 혼인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다.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혼인 무효. 예,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냥 이혼 소송을 하고 협의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해버리는데, 네. 나중에 내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결혼한 것 자체를 그냥 지워라. 예, 그래서 혼인 무효를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84년 2월 28일 대법원 82무67 판결에서 네. 혼인관계가 이미 이혼 신고로 해소되었다면 네. 이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 법률관계 확인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 이미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미 이혼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혼인의 취소나 무효를 청구를 하면 대법원에서 이제 이 청구를 각하, 확인 이익이 없으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할 필요 없다. 각하를 했었는데 40년 동안 그게 유지됐는데, 네. 이번 대법원 그 2024년 5월 23일 선고 2020무 15896 사건에서는 네. 이제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존의 판결을 40년 만에 바꾼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을 과거에는 40년 동안 그냥 각하했는데 할 필요 없다. 이제 법원은. 근데 예. 지금에 와서는 아니다. 이거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판결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뭐 혼인 무효 이런 소송뿐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법률 관계는 확인해소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이해 관계인 사이에 현재 또는 잠재적 분쟁이 전제가 되어 과거 법률 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해 왔습니다. 오기는. 근데 이번 판결에서는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네. 기왕의 혼인 관계는 과거의 법률 관계인 건 맞다. 그러나 신분 관계는 혼인 관계는
혼인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이번에 그 판례를 변경한 겁니다. 당장 드는 생각이 아이가 있으면 이거 가능한 건가? 아이가 있어도 혼인 무효는 가능하고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뭐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제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이게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이제 그 부부의 아이로 추정이 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아이가 생겼더라도 혼인 무효가 되면 혼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는 거고. 그럼 아이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게 꼭 아이한테 안 좋은 아, 저 그냥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이혼 어쩌고 사는 분들 같은 경우 어차피 그 부모는 따로 사는데 하긴, 맞아. 이제 반대로 무슨 문제도 생기냐면 혼인을 해서 이혼한 해서 혼자 키우고 있다 애를. 이거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혼모나 미혼부 혜택을 못 받습니다. 행정지원 혜택을. 근데 만약에 혼인하고 자식을 낳고 이혼을 했는데 혼인 무효의 사유로 혼인을 무효로 해버리면 혼인 자체가 없는 거고. 아, 그럼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는 거네. 그래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아니, 그럼 잠깐만. 이게 악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혼인 무효해놓고 그 부양 의무 뭐 이런 걸 빠져나가려고. 혼인 무효 사유가 좀 엄격하게 하고 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또 빠져나갈 수 없네. 예. 대법원의 기존 판결을 이렇게 변경해버린 구체적인 근거가 뭡니까? 먼저 대법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무효인 혼인과 이게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무효 혼인은 처음부터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인척이거나 인척했던 사람과의 혼인 금지 규정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친족 상술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부는 그 먹고 사는 일상 가사에 대해서는 서로 대리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혼인이 무효가 돼버리면 혼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상 가사 대리권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혼을 했다 그래서 혼인 무효를 구할 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가사소송법에서도 법 규정에서도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 혼인관계 무효 확인 해소를 제기하는 방법 누구한테 그 무효 해소를 확인 해소를 제기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법원이 협의 파양으로 양친자 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도 입양 무효 확인 해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95년 판례인데 대법원이 95년 판례에서 입양이 파양이 되면 어차피 입양 관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이전에 입양 관계가 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법적 이익이 있다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효인 혼인 전력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혼을 하면 혼인하고 이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관계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정정을 하려면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그 근거 자료로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혼을 해버리면 혼인무효 판결을 못 받잖아요. 그 이전 판결에 따르면 그러면 그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뭐 혼인하고 이혼했더라도 혼인무효가 사고 있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요구를 하고 정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법작용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법작용은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비로소 발동되는 소극적인 국가작용인데 이 재판의 소극적인 재판 국가작용인데 그러나 재판의 청구가 있으면 가능한 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해결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등록부의 잘못된 기재가 단순한 불명예이거나
간접적 사실상 불리기에 불과하다고 보아 그 기재의 정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재 내용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다면 혼인 무효 사유 존부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미리 막아버림으로써 국민이 온전한 권리주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우리가 법원이 소극적인 기관이어도 청구를 하면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로서 이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한 겁니다. 혼인 무효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혼인 무효 사유가 지금 민법 815조에 있는데 네. 이제 4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하나 정도 문제가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당사자 간의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예,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예, 규정에는 혼인이 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809조 제1항이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 혼인을 하게 되면 이건 무효다. 예. 이라는 거고 이거는 좀 이해가 가고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 뭐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당사자 간에 직계인적 관계에 있거나 그렇지.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에 있거나 가족이니까. 예. 직계인적 관계는 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관계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 되는 예, 거고. 당연히 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8촌 이내의 혈족의 사이에서 혼인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규정이 809조 1항에서는 8촌 이내 혈족에서는 결혼하지 못한다. 그리고 815조에서는 809조 제1항을 위반하면 무효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809조 1항에서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이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에 모두 무효로 보는 건 헌법에 위반된다. 예, 이게 8촌이 왜냐하면 꼭 8촌까지 다 무효로 해야 되냐 이겁니다. 8촌이면 상당히 예, 옛날에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8촌 아주 멀잖아요. 예. 솔직히 8촌인지 알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인을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되면 취소를 하거나 뭘 할 수는 있지만은 이걸 전부 무효로 하는 게 맞냐. 헌법재판소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8촌 사이에 결혼을 못하는 규정은 문제가 없지만 이걸 무효로 하는 거는 위헌이다. 다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유는 그런다고 해서 무효사로 다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8촌을 6촌 내로 바꿀 건지 4촌으로 바꿀 건지 토론해야 된다. 이거는 국회에서 정해라. 그래서 올해 말까지 시행을 하고 그때까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 아니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이제 뭐 근데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때? 예.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때. 의외로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는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네. 해놓고 보니 아니었어요? 이런 경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혼인을 하기로 마음 먹을 때부터 혼인 신고를 할 때까지 그 사이에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혼인 신고서 제출 전에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래도 이미 받은 게 있어서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효인 거고 심신상실자 그러니까 정상적인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인 신고 당시 의사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 도 무효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혼인 신고 없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혼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된다. 아예 몰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몰래 그냥 올려버리는 경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인적 착오로 인해서 신고된 경우, 뭐 이름을 잘못 적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대법원에서는 혼인 당사자 간에 합의된 내용이 사회 통념상 부부관계 실질을 가지지 못할 경우나 당사자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 의사가 없이 다른 어떠한
목적을 위한 방면으로 혼인 신고하는 가장 혼인의 경우도 혼인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부부 관계를 설정한 의사 없이 중국 내 조선족 일자들이 국내 취업을 위해서 입국을 목적으로 위장 결혼 혼인한 예, 이런 경우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겠네. 예. 오늘 지금 이진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눈에. 예. 네. 일방적인 혼인 신고 후에 네. 뭐 혼인의 실체 없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그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혼인 신고 후에 혼인의 실체 없이 몇 차례 육체 관계를 자를 출산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도 있고 혼인을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 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다라는 판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온전한 상태에서의 의지로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이 혼인이 유효가 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어떤 사유에 있어건 예.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무효다. 아까 여기 지금 육체적인 관계로 아이를 출산을 했더라도 추인한 건 아니다. 예. 이거는 무효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전에는 지금 생각하는 거 다른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뭐 저도 구체적인 판례 번호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뭐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나 그렇지. 이런 경우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육체 관계를 가졌으니까 그냥 혼인하고 살아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보쌈 같은 경우도 흔히 말하는 보쌈 같은 경우도 혼인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혼인의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이제 혼인의 취소는 당연히 무효보다는 좀 사유가 약할 텐데 혼인 취소? 이제 816조에 규정돼 있는데 혼인 정령에 달하지 않는 경우 예, 혼인은 18세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전에 혼인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 미성년자는 혼인을 하는 경우 부모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전에는 혼인 정량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18세, 여자 같은 경우는 16세 뭐 이렇게 규정돼 있다가 지금 다 18세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미성년자 나이도 19세로 바뀌어가지고 사실 동의 받고 그러는 건 1년 정도? 네, 그 정도만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친혼 규정에 위반한 혼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촌 이내 혈족 같은 경우는 무효인 거고 6촌 이내 인척 그건 취소. 그때는 취소가 되는데 이게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이게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흔히 쌍무지개라고 하죠. 내 형제의 배우자의 형제. 이 경우에 뭐 이게 혼인이 있는데 한 번 더 혼인할 때 쌍무지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그거는 혼인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혈족이잖아요. 네.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도 안 돼요. 네. 하지만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러면 되고 흔히들 얘기하시는 뭐 관계 중에서 부부 중에 일방이 사망을 한 경우 뭐 고모나 이모나 이런 분들이 아이를 키워주다가 같이 또 결혼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혈족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호에서는 혼인 당시 혼인 당사자 일방의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뭐 악질이라는 거는 성격상의 뭐. 아닙니다. 성병 또는 불치의 정신병 등이 이때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사회 생활 관계상 혼인 전에 당사자 일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었음을 알았더라면 상대방이 혼인하지 않았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혼인 무효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무효가 더 센 거죠. 예. 취소는 그보다 더 약한 그렇죠. 거고. 근데 취소 사유가 상당히 센데 이거 여기 지금 보니까 원고상에 보니까 혼전 성관계로 임신한 했는데 예. 혼인을 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다른 사람 아이야. 예. 이 정도가 그냥 취소입니까? 이건 거의 무효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효 사유로 보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혼인의 합의는 있었다. 혼인의 합의는 있었는데 이거는 그 다음으로 되고 있는 사기 기망 강박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속아서 결혼한 거니까 이건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취소를 해야 된다. 예.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뭐 재산상의 아니면 가족 결혼하고 나서의 어떤 뭐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 꼭 심심찮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구체적인 뭐 학업식 판결 같은 걸 보면 자신의 직업 수입 등을 허위로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네. 그것이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다. 이거 지금 위장 결혼 그 뭐지 사기 결혼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소 과장에 불과하다면 어렵다는 거고. 다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당사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로 자신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 전력, 집안 내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는 취소 사유가 되는 거고 뭐 이 두 차례 혼인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이 미혼이라고 하는 등 학력, 혼인 경력, 출산 경력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한 경우는 혼인 취소 사유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을 하면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누구누구가 막 떠오르실 거예요. 막 연예인 중에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유명인들 중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유명인 사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뭐 혼인 전에 3명의 여성과 결혼을 하고 협의 이혼한 경력이 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에게 3년쯤에 여자와 3개월 정도 동거를 하다 헤어졌으나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 회사를 운영하여 수입이 월 1,000만 원 정도이고 예금 현재 8억 정도 됐고 아파트 2채와 원룸을 소유하고 있어서 월 400 정도 월세 수입이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그거 확인 안 해요? 확인 안 했나? 이야. 결혼정보회사도 속을 수 있으니까. 속을 수 있으니까 참나. 야 무섭네요. 예. 그리고 이제 강박에 의한 혼인 의사 결정으로 해서 취소되는 경우는 네. 만약에 강박이 심해가지고 본인이 이거를 자기 고유 의사 선택을 못했다. 라면 무효 사유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강박에 의해서 내가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하겠다 표시를 했으면 그러긴 한데 이런 강박에 의해서 혼인 무효가 되는 경우는 쉽게 발생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갔는데 관련해서 가정법원은 이게 강박까지는 아니어도 정신분열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의사 능력 결정이나 판단력이 매우 제약된 상태에서 상대방에 이끌려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거는 사기라고 보기도 어렵고 강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 취소 규정을 유추하여 혼인의 취소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어요.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받아내면 예. 개인한테는 필요한 사람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협의 이혼 말고 협의 이혼은 기록이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는 어떤? 저희 사무실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대학생들이 그냥 20살 초반 그렇죠. 네, 남녀가 이제 사귀었어요. 네, 사귀었는데 남자가 이제 기숙사에 살다가 원룸을 얻는데 이제 부부의 지원금이 나온다. 네, 그 신혼부부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방학 기간에 바로 직전에 대학생이 어린 남녀가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네. 지원금 받으려고? 네, 네. 그리고는 방학 끝나고 나서는 헤어졌죠. 그러면 그 나이에 뭐 이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은 네네.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혼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록이 남아버리잖아요. 이 기록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혼인 무효다.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 그냥 그 돈을 빌리기 위해 한 거지 실제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었다. 라고 해서 혼인 무효 신청을 하는
있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예,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돈 때문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내가 제발 좀. 사실 그 사건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 보실 때 네. 젊은 어린 친구들이 좀 불쌍해서 좀 더 봐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별 생각 없이 너네들이 네. 그거 받아내려고 그랬구나라고 이해가 좀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법원 이번 판결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좀 발생할까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취소 무효하고 이혼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를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친혼 금지라든가 친족 상도례 뭐 그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이런 데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혼모나 미혼부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무효나 취소 사유가 마음에 안 든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이 판결이 있다 그래서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가 급격하게 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오늘 또 알았습니다. 예. 법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오늘 일부 시간에도 이주노동자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법이 허술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이광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사 인터뷰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최현영, 기술의 최상혁, 저는 김기빈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인사 해주세요. 예. 맞아요, 그걸 아는데. 예. 네. 뭐 오늘까지도 제가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뭐 제가 알려드릴 기회가 되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지금까지 김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